KG그룹에 인수되어 잘 가던 KG동부제철, 또 왜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집니까? 답답합니다. 오늘은 철강주 KG동부제철입니다. KG동부제철 이야기에 앞서 몇 가지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강제의 기초 원료인 쇳물은 고로와 전기로를 통해 생산됩니다. 고로는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며 대용량 생산에 적합하고, 반면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사용하며 중소용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고로는 한번 불을 지피면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하기에 끄고 켜기가 용이하며 가동률 조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로는 고품질의 철강 생산이 가능하지만 건설비가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반면 전기로는 건설비가 부담이 작고 친환경적이지만 고철을 사용하기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품질이 뛰어나고 마진이 좋은 판재류는 고로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철근 및 조각류는 주로 전기로를 이용해서 생산합니다. 이번에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슬래브를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누르고 늘려 두께가 얇아진 강판을 말합니다. 성형은 쉬우나 표면이 거칠고 열이 식으면서 위치에 따라 재질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큰 구조물이나 대형 파이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재가공해서 두께를 더 얇게 만든 강판을 냉연강판이라고 합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에 비해 두께가 더 얇고 표면이 매끈해서 광택이 나며 가공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전제품, 내외장재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사용되는 기초 철강제입니다. KG동부제철은 고로가 없는 철강사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서 생산한 열연 코일을 구입해 재가공한 뒤 판매하는 냉연강판 생산업체입니다. KG동부제철의 전신인 동부제철은 만성적인 열연강판 공급 부족에 시달리다 2007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연부터 냉연까지 자체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로가 아닌 전기로 3기 건설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일관제철소란 제선, 제강, 압연 이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입니다. 열연강판을 자체 생산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및 획기적인 제조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며 추진한 열연강판 생산 결정이 예상과 달리 동부제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환율은 상승하고 이자 비용은 배로 증가해서 전기로 건설 비용이 6,200억에서 1조 2천억까지 늘어나게 되고 동부제철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동부제철은 과장급 이상 직원 임금 30%를 삭감하는 자구책과 산업은행의 2천억 지원,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여 2009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로 제철 공장 공사를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전기로 가동으로 자체 생산한 열연강판의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아시아, 미주, 중동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들여와 가공해 판매하던 냉연 제품도 원료 자체 생산에 따라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어 2010년 매출액 3조 6,641억으로 전년 대비 40.2%, 영업이익은 968억으로 전년 대비 1,173.5% 늘어났지만 금융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 차익 감소로 순손실은 269억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전기로 건설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동부제철의 불행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국내 제철소의 과잉 투자에 이어 저가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 그리고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산 철강마저 국내 수입되기 시작하자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됩니다. 당시 전 세계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20억 톤에 달하지만 이 중 75%가량만 생산 소비되고 나머지 5억 톤 정도는 재고로 남았다고 하니 짐작이 되시죠? 특히 동부제철은 고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를 이용하여 열연강판을 생산하는데 원자재인 고철과 선철의 가격이 상승하고 전력난으로 전기료까지 상승하게 되자 원료 절감을 위해 베트남 선철 공장까지 인수했지만 위기를 넘기기에는 파고가 너무 높았습니다.
동부제철은 결국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만성 적자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열연전기로 가동 중단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백대일 감자와 일반 주주 4대1 무상감자의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이 타당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고철 가격 상승이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열연공장 문을 닫고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냉연 사업에 집중하라는 요구인데 열연강판을 가공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동부제철에서 과연 직접 생산하는 열연강판을 외부에서 조달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냉연강판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공급 과익으로 열연강판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직접 생산하는 단가보다는 비싸게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럼 냉연 사업부의 수익성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튼 이런 조건으로 신규 자금이 지원되고 가동 5년 만에 전기로는 가동을 중지하게 되고 동부제철은 다시 냉연 공장으로 돌아가게 되며 김준기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동부제철은 강력한 인력 구조 조정과 인천공장 매각과 함께 1조 2천억이 투입된 전기로를 1,200억 헐값에 매각하려 하였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하고 인천공장마저 설비 노후화로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고 맙니다. 동부제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율협약에 이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디어 동부제철이 지난 2014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KG그룹에서 2천억,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1,600억 원, 총 3,600억 원이 투입되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부제철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자본 잠식이 50%로 넘어 채권단에서조차 청산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 동부제철을 인수한 KG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자결제 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KG 이니시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KFC 및 할리스커피도 운영하고 있고 이데일리라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KG그룹은 이런 계열사들을 포함해 모두 9개 분야의 20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상장사로는 KG케미칼, KGETS, KG동부제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가 있습니다. KG동부제철은 KG그룹에 인수된 지 1년 만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든 1조 1,637억 원을 기록했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5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하고 같은 기간 경상이익은 32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반기 기준 경상이익 흑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한 곽재선 회장은 드디어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돼 뿌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도 철강업에 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KG 동부제철에 대해 알아봅시다. (11월 12일) 현재 시총 1조 1,351억.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18년 2조 4,546억, 19년 2조 2,893억, 20년 2조 1,316억, 판매비와 관리비 18년 1,067억, 19년 1,042억, 20년 989억. 매출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만 매출 원가는 해마다 1,600억 정도씩 줄어들고 판매비 및 관리비 또한 줄어드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 18년 38,840%, 19년 164%, 20년 132%, 유보율 18년 마이너스 98.54%, 19년 59.56%, 20년 74.82%. 부채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유보율은 늘어나 안정적인 범위라 봐집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3분기 매출은 9,157억, 영업이익은 무려 1,076억이라고 합니다.
21년 총 누적 매출 2조 4,008억, 영업이익은 2,478억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3분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제 KG동부제철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G동부제철은 국내 2위 컬러 강판과 수출 부분 1위인 석도 강판 등을 보유한 냉형 강판 표면 처리 업체입니다. 컬러 강판은 철강 표면에 특수한 도료를 사용해 디자인을 입힌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단순 색상부터 대리석, 벽돌, 나무 등 원하는 소재의 무늬와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 내외 장재입니다. 대리석에 비해 최대 90% 저렴하고 무게도 60% 이상 가벼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자재입니다. KG동부제철은 컬러 강판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1,200억 원을 투자해 컬러 강판 라인을 증설하고 통합 브랜드 엑스톤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엑스톤은 태국 레드라인 노선 10개 모든 역사에 시공됐습니다. 이번 레드라인 역사 프로젝트에 사용된 엑스톤 컬러 강판은 총 750톤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을 최소화한 불연 컬러 강판을 개발해 9개월간 누적 판매 1,000톤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KB그룹에 인수된 동부제철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회사 체질도 바꾸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해 판매가 늘어나니 당연 영업이익은 따라서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며 이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나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가는 왜? KB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매출 비중이 적은 강관사업부를 정리하고 동부 인천스틸을 흡수 합병해 물류비와 시스템 중복비 등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옛 동부제철 시절부터 매각하려던 전기로 매각을 시도합니다. 다수의 인수 후보자와 매각 협상 중이라며 거의 매각 성사라는 뉴스까지 보도됐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회사는 진행 중이라고만 합니다. 돈 먹는 하마 전기로를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계기로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고 철강이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조선 경기도 살아나면서 국내외 철강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자는 중국 지도부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전력 생산의 56.6%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자 전기는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정책에 지방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공장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와의 갈등으로 용광로에서 철 재련 시 환원재로 쓰이는 코크스용 석탄과 철강제 생산의 주원료인 철광석 수입을 중단하게 됩니다. 탄소는 많이 나오고 전기도 많이 사용되는 제철소에 원료까지 없으니 중국에서 제철소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철강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수익성은 개선되고 올해 초 거의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연 KG동부제철 주식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력난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에너지 원료 수입 정책 및 가격 억제 정책에 가격은 안정되고 단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철강 회사 주식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KG동부제철은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내리면 더 크게 내릴까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KG동부제철의 3대 주주 산업은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영은행이며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며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많아 일종의 투자은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산업은행은 전기로 건설로 어려움에 처한 옛 동부제철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금을 지원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지원하다 보니 지분이 결국 40%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KG 동부제철에서 신주 발행 형식으로 인수하고 감자의 감자를 거치다 보니 KG 동부제철 출범 당시 지분은 13.28%까지 희석됐습니다.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 투자금을 회수해야겠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 투자 전문 회사가 아니다 보니 적절한 시점에 투자금 회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KG그룹에 인수되어 회사가 정상화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주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날짜별 매도 수량과 금액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주가만 오르면 어김없이 등장해 장내 매도를 합니다. 1년 6개월 사이 10만 주 이상 던진 날은 5거래일입니다. 5만 주 이상 던진 날은 11거래일에 이르고 주가가 10,000원 이상이면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20년 4월부터 21년 2월까지 103거래일 동안 매도하니 지분은 13.28%에서 10%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많이 던져도 10%나 남았네요. 뭐 이렇게 던지니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산업은행만 던졌을까요? 산업은행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금융기관이 채권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습니까?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주가 상승 시 거의 매도했다고 봐야겠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 너도 나도 악성 채무자 동부제철 탈출 러시에 동참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타임에 산업은행이 재를 뿌립니다. 6월 29일 장 마감 후 장외 매도를 통해 전날 종가에서 9.5% 할인된 18,026원으로 600만 주를 매도합니다. 이번에는 단가가 마음에 들었는지 한 방에 날려버리네요. 이번 블록딜로 인해 산업은행의 지분은 10%에서 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산업은행의 블록딜이 고점 신호로 해석돼 KG 동부제철의 주가는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철강주 동반 하락과 맞물리기는 했지만 KG 동부제철의 주가 하락폭은 다른 철강주에 비해 많이 깊었습니다. 뭐 그럼 이제 상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향후 주가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KG 동부제철의 주가 전망에 앞서 내년 초 철강 사업의 전반적인 전망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산업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철강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면 중국산 철강이 밀려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품질이 나빠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국내산만큼 품질이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에 따라 국내 수요가 늘어도 심지어 중국 내수용 수요가 늘어도 중국 철강사가 갑자기 생산을 늘려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공급은 늘지 않고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은 상승해야 하는데 중국의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에 따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철강 산업은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KG 동부제철입니다. 주가 상승 시 산업은행 외 KG 동부제철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징적이지만 10년 만에 배당도 시작한 회사의 주가 수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제 바닥에 도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철강 산업도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 지금 이 시점에 베팅을 노려볼 만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큰 재미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긴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줄이라 생각합니다.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부, 외부 내용이 정말 많지만 이번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대본을 작성하니 우리 이쁨 영상 편집자님이 계속 눈치를 주네요. 못다한 철강산업 이야기, KG 동부제철 이야기는 다음에 2편이나 철강편에서 만나요.